요즘 영국의 일부 명문학교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범생으로 불리던 아이들이 하나둘 자퇴를 선언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놀랍게도 이 흐름은 단 한 번의 짧은 수학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단순한 관광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만난 단 한 장면, 단 한 사람이 바꿔버린 인생의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워렌이에요. 런던에 있는 웨스트본 아카데미라는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오래된 돌 건물이라서 뭔가 영화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규칙 천지에다가 꽤나 엄격한 곳이에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고 머리카락 묶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 조회 시간엔 말 한마디도 못하죠. 하지만 딱 하나, 이 학교에서 정말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바로 글로벌 퍼스펙티브 투어라는 해외 견학 프로그램이에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혀서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작년엔 이집트, 그전엔 뉴욕이었어요. 전부터 우리 차례만 오면 꼭 가고 말 거야 하며 꿈꿔왔죠. 제 친구 샬럿과 아멜리와 함께 저는 그날 강당에서 자리도 맨 앞에 앉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파리겠지? 아니면 로마? 설마 도쿄? 아님 시드니? 속닥속닥 상상만으로도 너무 신났어요. 그때 모건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여전히 단정하고 딱딱한 말투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올해 글로벌 퍼스펙티브 투어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대한민국? 거기 북한 옆 아니야? 맨날 뉴스에 나오던데 왜 하필 거기야? 샬럿이 속삭였어요. 한국 음식 진짜 맵다던데. 아멜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거기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먹는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K-팝이랑 드라마 몇 개 본 게 다였어요. 상상도 못 해본 나라였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스크린을 켜셨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영상이었어요. 교실은 반짝반짝했고 학생들은 영어로 실험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똑똑해 보였고 교복도 단정했어요. 그 다음 영상은 급식 장면이었는데요. 한식이 예쁘게 담긴 트레이가 줄줄이 나오고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교육이란,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익숙한 곳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낯선 곳에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음식. 그런데도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국에는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히스로 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꼭 쥔 채로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한국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다리는 뻣뻣하고 눈은 무거웠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마치 미래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컸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고 밝고 너무나 깨끗했어요. 바닥은 마치 누군가가 10분마다 광을 낸 것처럼 반짝였고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일 정도였어요. 공항 특유의 연료 냄새나 사람들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났어요. 실내인데도요. 샬럿이 제게 살짝 기대서 속삭였어요. 이 공항, 우리 과학실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정말 농담 아니었어요. 표지판은 공항 곳곳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 공항과 다르게 전부 명확했어요. 영어도 완벽하고 화살표도 뚜렷했어요. 지도도 보기 쉬웠고요. 안내 방송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먼저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차분하게 들려줬어요. 그때 로봇 하나가 천천히 관광객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진짜 로봇이요. 얼굴 대신 화면이 달려 있었고 큰 눈이 깜빡깜빡 움직였어요. 영어로 말하면서 사람들 짐 찾는 곳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쳐다봤어요. 저거 봐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SF 영화 속 장면 같아요. 무료 와이파이도 그냥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아무 설정도 안 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써본 인터넷 중에 제일 빨랐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순식간이었어요.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봤는데 화질이 엄청 선명했어요. 끊김도 하나 없이요. 여기 혼잡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멜리에게 말했어요. 휴대폰에서 눈도 못 떼면서요. 나도요. 아멜리가 대답했어요. 시끄럽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군인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긴 그냥 평화롭네요. 게이트 앞에서 운전기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영어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넓은 도로, 매끈한 고속도로, 인도 양쪽으로는 나무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도 안 보였고요. 건물들도 아침에 막 칠한 것처럼 깔끔하고 반짝였어요. 간판들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파란빛으로 은은하게 반짝였고 그 빛이 유리 외벽의 고층 건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가게들도 다 열려 있었고 정돈도 잘 돼 있었어요. 전혀 요란하지 않고요. 세련되고 단정했어요. 먼지 많고 사람들로 북적일 줄 알았는데 아멜리가 말했어요. 여긴 그냥 영화 세트장이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뉴스 때문인지 주변의 경고 때문인지 막연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하나하나 도로를 지나며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호텔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어요.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고요. 로비는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프론트에 계신 친절한 직원분이 생수병을 건네주시며 스마트 엘리베이터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버튼이 없고 벽에 달린 터치스크린으로 층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날 밤 바로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도시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아래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교복 입은 여학생들, 손잡고 걷는 노부부, 가방 맨 학생들까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샬럿이 제 어깨 너머로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런던에서는 이 시간에 저렇게 걷는 거 불가능해요. 겁 없이 저렇게 나갈 순 없죠. 정말 그랬어요. 저는 말없이 그저 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 사람들, 일정한 박자대로 울리는 횡단보도 소리.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가 안전해 보였어요.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들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야 진짜로 이 나라를 알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햇살 좋은 서울의 아침, 저희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학교 정문을 지나자마자 저는 느꼈어요. 이건 평범한 학교 방문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학생들은 단정하게, 자신감 넘치게 서 있었고 진한 남색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모두 또렷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신 걸 정말 환영해요. 그녀의 영어는 부드럽고 또렷했어요. 이름표엔 김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외국 손님들을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벽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포스터, 그림, 과학 모델, 반짝이는 트로피들까지 가득했어요.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사진도 붙어 있었고 메달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와, 샬럿이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이건 대학교보다 좋아 보여.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학교 전체가 밝고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수학 수업에 들어갔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한 학생이 칠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마치 선생님 같았어요. 저는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글자와 기호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건 미적분인가요? 제가 아멜리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고등학교에서요? 아멜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인상 깊었어요. 하나도 떨지 않고 교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급식실로 갔어요. 저는 샌드위치나 피자를 예상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건 거의 식당 수준이었어요. 따뜻한 밥, 맑은 국, 윤기 나는 생선구이, 잘 익은 채소, 신선한 과일 조각, 거기에 달콤한 푸딩까지. 저는 말없이 쟁반을 들고 줄을 따라갔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멜리가 디저트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 첫 입을 뗐어요. 음식은 신선했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냉동식품도 아니고 기름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정성껏 만들어준 느낌이었어요.
순간 미스 모건 선생님의 영상을 떠올렸어요.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땐 과장된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상보다 실제가 훨씬 더 좋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학생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쳐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여긴 학생들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그때 하은이가 지나가며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는 소중하니까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마음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어요. 그날 아침 밖에 나오자마자 도시가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토요일이었고 아멜리랑 저는 주말 내내 서울을 구경할 시간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처음엔 이름이 좀 어려웠지만 그곳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높은 붉은 대문,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인 지붕, 그리고 뒤쪽엔 산이 배경처럼 서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입은 경비 병사들이 꼭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요. 저희는 한복을 빌렸어요. 전통 한국 의복이에요. 제 한복은 연분홍색의 금빛 자수가 놓여 있었고 아멜리는 하늘색을 골랐어요. 경복궁 안을 한복 입고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과거로 시간 여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마치 옛날 시대의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그냥 또 하나의 역사 투어일 줄 알았는데 아멜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근데 진짜 마법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유물이 아니라 진짜 옛날이 아직 여기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엔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길거리 음식 가게들로 갔어요. 공기 중엔 뭔가 맛있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매운 향이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아멜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거 먹어보자. 그건 떡볶이였어요.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떡이 퐁당 빠져 있었어요. 저희는 한 컵을 사서 나눠 먹었어요. 첫 입에 불이 확 났어요. 입안이 뜨겁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기침이 터졌어요. 그때 그 포장마차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웃으시더니 차가운 단맛이 나는 음료를 종이컵에 담아서 건네주셨어요. 처음이야? 하고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더니 용감하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희 둘 다 웃었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머니가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모르는 외국인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눈빛, 그 말투, 그 친절함이 참 깊게 남았어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작은 카페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게 평화롭고 또 동시에 활기찼어요. 작은 것들도 신기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QR코드가 있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벤치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었어요. 자동으로 분리수거를 해주는 쓰레기통,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나는 신호등도 봤어요.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말 배려 깊은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깨끗했어요. 형광조끼 입은 아저씨가 인도를 쓸고 있었고 한 고등학생이 어르신을 도와서 길을 건너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밀지도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오기 전엔 여기가 낯설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바쁘고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 도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끄럽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친절하고 조용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마치 저도 여기서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은 늦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밖에 있었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리는 텅 비지 않았지만 참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 보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조용한 교차로를 건너던 중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홍색 토끼 인형을 도로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그걸 보고는 아이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조용히 주워서 건네줬어요. 그는 부드럽게 인형을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살짝 웃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아이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본 샬럿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라는 마치 하나의 공동체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런던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낮에도 가방을 꼭 쥐고 다녔고 길을 걸을 땐 늘 어깨 너머를 한 번씩 돌아봤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저도 모르게 경계를 풀고 있었어요. 편안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거리에서 본 장면들, 사람들의 행동, 조용한 친절함, 뭔가 크게 드러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려였어요. 문을 대신 열어주는 일, 길을 친절히 설명해주는 표정,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는 그런 행동들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 마을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은 밝은 눈으로 인사를 건네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어가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전해졌어요. 우리는 원형으로 둘러앉아 과자도 나눠 먹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 여자아이, 하은이는 허리를 곧게 펴며 말했어요. 저는 AI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꿈이 크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은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래야 해요. 미래는 우리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농담 섞인 말이 많아요. 일이 얼마나 지루한지,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진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꿈은 무게가 있었고 그 꿈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단순히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뭘 하고 있지?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며 뉴스를 쫓았어요. 갈등과 위기, 혼란스러운 상황을 취재했죠. 그런데 제가 뭔가를 더 좋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작은 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학교를 나설 때였어요. 한 벽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책에서 자라난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주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살짝 움직였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너무 작은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공항은 시끄럽고 어수선했어요. 충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인천공항의 조용하고 깨끗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로비에 있던 웃으며 길을 안내해주던 작은 로봇도 그리웠고요. 집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오랜만에 학교에 갔어요. 복도는 너무 시끄러웠고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가 종이 비행기를 던졌는데 제 어깨에 맞았어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은 차가운 감자튀김에 눅눅한 샌드위치였고요. 김치도 없고 따뜻한 밥도 없고 반찬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먹던 알록달록한 식판이 그리웠어요. 점심시간이 작은 축제처럼 느껴졌던 그곳이요. 수업도 힘들었어요.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선생님들은 지쳐 보였고 수업은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매 수업마다 작은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수학 시간도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저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포크를 든 채 그대로 멈췄어요. 정말이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요. 거기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잠시 후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몇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여행용 가방이 더 무거웠어요. 단순히 옷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엔 기대, 그리고 목표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하은이가 게이트 앞에서 두 팔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것처럼 웃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하은이랑 같이 학교에 가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방과 후 동아리도 참여하고 있어요. 웃는 날도 많아졌고 잠도 더 잘 자요. 무엇보다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다들 친절하게 기다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이제는 말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처럼 느껴져요. 가끔은 영국이 그리워요. 빨간 2층 버스도, 아빠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도요. 하지만 이제는 길을 잃은 기분이 아니에요. 저는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 용감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세 개를 모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휘틀록이에요. 그냥 영국에서 온 평범한 소녀예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집,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의 나 자신까지요. 저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에요. 저는 두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